김제 구두역 발생으로 당국의 예방태세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전에 구두역 발생을 감지할 수 있었지만 대책은 없었습니다. 전주 헬기 부대 이전에 환경영향평가가 부실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헬기의 예측 소음을 축소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익산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후보 선정을 놓고 국회의원 간 갈등이 표출되고 도당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전미신 뉴스투데이입니다. 이번 김제 구제역은 발생 농장의 본사가 있는 충남에서 유입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제역 항체가 잇따라 검출돼 사전에 발병 조짐이 있었던 것인데 전라북도는 예방 활동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김제의 돼지농장. 방역당국은 이 농장의 본사가 있는 충남에서 구제역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곳이고 그동안 충남 지역 돼지농장에서 자연 항체가 꾸준히 발견돼 왔기 때문입니다. 돼지에게 자연 항체가 생성됐다는 것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더구나 발생 농장과 익산 왕궁축산단지를 충남의 본사 직원이 구제역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아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구제역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가축이나 사료를 도내로 얼마나 어떻게 들여오는지 전혀 파악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끼 돼지나 사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추적 관찰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그 지역과의 역학 관계를 단절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도내 전역에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져 통제 초소와 이동 차량을 소독하는 거점 소독장이 설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 농장에서 반경 3km 안에는 가축과 사료를 실은 차량의 이동이 전면 제한됩니다. 또 발생 농장 돼지 670마리가 모두 살처분되고 김제 지역에서 사육되는 돼지 25만 마리도 예방접종이 어제까지 마무리됐습니다. 구제역 청정지역이라고 외쳤지만 정작 예방에는 안일했던 전라북도. 사후 약방문식 행정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네, 한편 어제 오후 7시쯤 고창의 한 돼지 농가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간이 검사 결과 3마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서 전라북도는 농가의 출입을 통제하고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새벽까지 굵은 눈발이 날렸던 전라북도 지역은 지금은 다소 주춤한 상태며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무주가 영하 4.9도까지 떨어지는 등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면서 일부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쌓인 눈이 얼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기온은 2도에서 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으며 내일과 글피에는 기온이 더 올라 일시적으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잦은 겨울비로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량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현재 도내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51.4%로 한 달 전 43.1%와 비교해 8%가량 상승해 내년 영농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호남평의 젖줄인 섬진저수지가 28%에서 39%로 수위가 크게 개선됐지만 대하 저수지는 여전히 16% 수준에 머물고 있어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의 헬기 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추진 중인데요.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헬기 소음을 생활 소음보다도 낮게 잡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공대대 이전 예정지인 전주 도도동 일대에 대해 지난해 실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현재 소음과 헬기 운행 시를 가정한 소음을 비교했는데 오히려 헬기가 운행할 때 더 조용하다는 조사치를 내놨습니다. 이후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비슷한 조사치가 나왔습니다. 현재 소음 측정과 헬기 운행 시 예측 소음 측정 지역을 다르게 해서 정확한 비교를 어렵게 했습니다. 현재 생활 소음보다 헬기 운영 시 예측 소음보다 더 낮게 나타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고 있다. 헬기 운행 횟수도 축소됐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헬기 운행 횟수는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조사에서 적용된 소음 기준치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향된 기준치를 근거로 헬기 운영 시 소음 환경 기준을 만족한다는 결론은 환경 영향과 피해를 축소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협의 중인 새만금 지방환경청도 평가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헬기 운행 시에 소음 영향 예측 부분에서 좀 더 강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보완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재실시와 환경갈등 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어 사태 추이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익산시장 재선거에 벌써부터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공천에 실패한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시 후보 선정에 개입하려는 것부터가 문제란 지적입니다. 이창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갑 지역구의 이춘석 의원은 총선과 함께 치러질 익산시장 재선거에서 인재 영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후보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고 하면 새로운 후보들도 인재 영입도 필요하다. 이 의원이 언급한 인재는 국회 사무처의 김수흥 전문위원을 두고 한 말로 사전 작업이 이루어져 왔고 입지자 간 이해가 맞물리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있는 익산을의 전정희 의원과는 험악한 말다툼으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출마를 고려해온 이한수 전 시장은 자신을 경쟁력 없는 후보라고 겨냥한 게 아니냐며 발끈했습니다. 판단할 수 없도록 돼 있잖아요. 당은 당규에도 이렇게 판단해서 언론에까지 나오게 하고 이건 조금 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다른 입지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의 개입 자체가 월권이라며 불쾌한 반응입니다. 재작년 시장 선거에서 무소속 박경철 후보에게 패배한 이한수 전 시장. 이전 시장을 공천했던 이춘석 전정희 의원은 당연히 패배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합니다. 여기에 선거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더민주당 전북도당 역시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익산서 양산되어 모든 잡음의 근원이 밀실 정치에 있고 실패한 공천이 불명예 퇴진을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만 익산의 정치는 여전히 바뀔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총선에 나설 공직자는 오늘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도내에서는 소수에 그칠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정부 투자기관, 언론인 등은 선거 90일 전인 오늘까지 사직해야 하며 내일인 15일부터는 출판 기념회나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됩니다. 도내에서는 김광수 도의회 의장과 김현근 행자위원장이 출마를 위해 사퇴했지만 공직자의 추가 사퇴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기금본부 공사화 방침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국민연금을 찾아 강력 항의했습니다. 독립공사화가 결국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앗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고 전북 이전에도 분명 적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의 300여 시민단체로 조직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이 국민연금공단을 찾아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강력 항의했습니다. 문영표 이사장은 그간 국민연금의 공공성을 부정하고 연금공단에서 기금을 떼어내는 것을 추진해온 인사라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공적기금의 수장으로는 비적격이라는 주장입니다. 관리공단 이사장이 아니라 금융재벌의 품으로 달려가서 그들을 위해 일하는 연금 전문가로서 일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기금본부의 공사화는 전북 이전에도 분명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의 분리는 연금 운용권을 정부기관인 공단에서 떼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북 이전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공사가 되면은 이곳 전주에 있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용료를 핑계로 다시 서울에 있어야 되고 훨씬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 새누리당이 추진한 3건의 개정안은 기금운용 결정에서 가입자의 참여를 축소하고 투자회사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투자의 용이성을 거론하며 주소지를 아예 서울로 바꾼 법안도 제출된 바 있습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행동은 보건복지부가 기금 분리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일 청와대 업무 보고 때까지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익산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공사를 중단시킨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법적 책임을 받게 됐습니다. 전주지검 분산지청은 하수슬러지 시설 공사를 박 시장이 중단시킨 것은 국비 보조를 받은 당초 사업계획에 어긋나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익산시는 국비 등 총 198억 원의 예산으로 하수슬러지 시설 공사를 시행하다 지난 2014년 8월 민원이 제기되자 공정률 17% 상태에서 돌연 중단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사용이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결산 보고서와 후원금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전라북도 감사 결과 부안군 44개 복지시설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후원금을 법인이나 시설 운영비로 50% 이상 사용하지 못하지만 부안군 4개 시설이 위반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직장 폐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전주 시내버스 5개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노총 노조는 지난 2012년 사측의 직장 폐쇄로 단결권이 침해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당시 직장 폐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어서 버스 회사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 우리 아들, 딸들이 많이 채용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역 인재 채용에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조성이 시작된 전북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율과 가족 동반 이주율 등에서 전국 상위권이었지만 지역 인재 채용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은 2010년부터 5년간 지역 인재 141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고 올해는 71명 채용 계획을 세워 평균 10% 수준에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웃 광주 전남의 경우 올해만 무려 전북의 3배 이상인 250여 명의 채용 계획을 세워 도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가장 큰 정책적 목적은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업무적 기능을 지역 발전에 협력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 인재 채용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청년 인력 유출이 심각한 현실에서 혁신도시 입주 기관만이라도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를 살려 지역 인재 채용 할당 의무를 20 내지 30%로 대폭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 등 7개 기관은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지역 인재를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추진하고 정부도 지역 인재 채용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전 기관과 전라북도, 대학은 상호 협력을 강화해 지역 청년들이 더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신설되는 새만금 추진 지원단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 추진 지원단이 경제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조직이 하나의 국과 2개의 과로 개편돼 다음 달 12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추진지원단은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 등 새만금 관련 사업과 관련한 각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전주 보호관찰소가 재법률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주 보호관찰소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와 소년 재범률이 각각 0.33%와 8.74%를 기록해 전국 14개 보호관찰소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성인 재범률은 3.61%로 2위를 기록했으며 현장 감독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 활성화 등이 재범을 낮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남원 시민들이 공연하는 신관사또 부임 행사 공연이 9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의 상설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순창구는 흑염소 사업을 지역 효자 품목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도내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9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상설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남원시의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은 90여 명의 시민이 3월부터 10월까지 주말과 휴일에 공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30여 회의 연중 상설 공연을 비롯해 전국 주요 축제 등에서 320여 회나 공연된 남원의 대표 프로그램인데 올해는 퓨전 마당극, 양반과 상놈 시나리오 개발과 함께 마당극 공연장을 설치해 유료 공연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신관사또 공연이라는 큰 행사와 더불어서 양반과 상놈이라는 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욱더 역량을 신장시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창구는 2018년까지 24억 원을 들여 흑염소 사육두수를 2만 마리까지 확대하는 등 지역 효자 품목으로 육성합니다. 또한 구릉지 중심의 방목을 통해 경관과 먹이주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도 연계하고 흑염소 떡갈비와 국물 요리 등을 개발해 지역 대표 음식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완주군이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범죄 예방을 위해 10억 1천여만 원을 들여 43개소에 111대 CCTV를 설치합니다. 완주군은 올해 설치할 43개소는 기관 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으며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수군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주민들의 에너지 전략을 위해 온맵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장계시장과 터미널 등에서 열린 캠페인에서는 내복 입기와 더신 신기 그리고 난방온도 2도 낮추기 등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 수칙이 실린 홍보물도 배부됐습니다. MBC 뉴스 이용래입니다. 군산 지역에서 재선충 피해를 입은 소나무 6만 5천 그루가 벌채됩니다. 군산시는 월명공원과 음파 호수공원 내에서 재선충으로 말라 죽은 소나무 6만 5천 그루를 오는 3월까지 모두 베어내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피해목을 제거한 부지에는 편백나무 등을 심어 경관을 개선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식어가의 배합사료 구매 자금이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양식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배합사료 구매 자금을 가구당 최대 2억 원, 연 1%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한은 다음 달 말까지로 지난해에는 108개 어가에 10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주민등록 일제 정리가 실시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15일부터 2달간 통리반장과 공무원이 각 가구를 방문해 세대원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거주지가 바뀐 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소를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거짓 신고자는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남원시 금동 4통 주민 1동 65만 원, 루가 사무기 10만 원, 송동면 사촌리 외사촌 마을 18만 원, 세전리 중상마을 19만 5천 원, 장곡리 부성마을 26만 5천 원, 김제시 교월동 우동마을 36만 3천 원, 사직마을 25만 원, 백산면 부거리 부신마을 18만 원, 상리 상서마을 14만 원, 상정리 옥성마을 25만 원, 하정리 소라마을 20만 원, 고창군청 기획예산실 29만 원, 고창읍 사무소 23만 4,900원, 해리면 사무소 14만 원, 흥덕면 사무소 11만 5천 원, 전북 콘크리트 공업협동조합 50만 원,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원용암마을 22만 원, 중림리 사옥마을 김영곤 변호사 20만 원, 운주면 삼봉리 신봉마을 16만 원, 장선리 내촌마을 22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도내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군산시립교향악단은 오늘부터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새해의 희망을 기원하는 신년음악회를 엽니다. 소리신 여성합창단의 창단 연주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예술축제이자 전시회가 오늘부터 29일까지 군산 예김미술관에서 열립니다. 대만 영화의 거장 허우 샤오시엔 감독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오늘부터 4일간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열립니다. 전신회 첫 개인전이 오늘부터 20일까지 서학 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립니다. 김제 지평선 아카데미가 오늘 시청 대강당에서 고미숙 고전문학평론가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중소기업 지원 시책 합동순회 설명회가 오늘 부안 석정문화관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 여성 신년 할애회가 오늘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있습니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내일부터 17일까지 제23회 협회장배 리틀 아이스하키 대제전을 전주 빙상경기장에서 개최합니다. 군산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군산학 강좌 수강생을 오는 29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고 아침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임실 3도, 전주 4도 등 2도에서 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